일단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고 나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막상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그 인테리어의 초심자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집을 사셨다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준비해보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여러분들 막막하기 나름인데요. 한 5가지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고 나면 당장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집에 대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과연 집을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사시나요? 거의 그런 분들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개인도 따라가고 집을 보여주는 매도인도 있고 괜히 좀 머쓱하고 미안하니까 대충 보고 무슨 쇼핑하듯이 그냥 계약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집 상태가 꼼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막상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예산에 비해서 초과돼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집 상태를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매도인하고 중개인하고 그러니까 집을 계약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약을 다 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이 인테리어의 현장 감각이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것, 이렇게 집 상태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하고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매도 시점이 돼서 이제 집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집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꾀스럽게 지혜롭게 현장을 좀 잘 봐야 되는데, 크게 한 7가지 8가지로 다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집안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인사남TV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짚어드리긴 할 건데, 우리 집의 구조가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 복도형이냐 아니면 테라스형이냐, 여러 가지 집의 구조에 따라서 내가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방을 어떻게 배정할 건지, 또 주부 동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생활 동선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구조가 과연 나하고 좀 맞는 구조인지, 내가 좀 좋아하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벽하고 천장을 좀 보는 거예요. 그건 좀 쉽잖아요. 여러분들 쭉 이렇게 현장을 루킹 어라운드 이렇게 하시면서 벽도 천장을 보는 건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벽하고 천장을 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꼭 하는 게 도배지의 상태를 보는데 절대 안 됩니다. 도배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게 되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도배지의 훼손이나 오염 정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물자국을 보면 돼요.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 도배지 부분이 특별히 곰팡이 자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도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배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기초공사, 즉 뭐 석고라든지 아니면 이 목공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단열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누수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수나 설비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돌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벽하고 천장에 물자국을 봐라,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거든요. 우선은 일반인들은 누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좀 유심하게 보시면 좋은데요. 주로 건물의 외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의 천장과 벽, 이런 데 한번 보시면 좋죠. 왜냐면 이제 거기는 단열이 잘 안 돼서 결로가 지속적으로 오래됐을 경우가 크니까. 두 번째는 어디를 보냐면 창호 있죠. 샤시라고 하는데 그 샤시의 끝단부를 잘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구옥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샤시의 실리콘 코팅이 완전하고 짱짱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크랙이 생겨서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유입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선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눈에 잘 띄는 곳보다는 잘 띄지 않는 곳, 구석이나 코너, 천장 부분, 샤시와 맞닿아 있는 부분, 이런 데를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 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인사남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간을 3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닥하고 벽하고 천장만 정리정돈을 해놔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용도 적어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우리 집 바닥은 새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이 기존에 살던 그 매도인이 아주 고급의 인테리어, 그러니까 뭐 대리석을 해놨다든지 타일을 해놨다든지, 근데 이제 상태가 너무나 좋고 견고하다, 이러면 이제 특수한 상황이에요. 또 한 번의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신축 아파트들 있죠. 진짜 얘를 다시 갈아엎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은 바닥은 웬만하면 다 새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바닥을 할지 말지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바닥을 안 하고 이사를 들어갔다, 최소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 바닥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얘를 5년 동안 데리고 살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을 새로 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면은 여기에 보양을 해놓고 인테리어 전체 공사가 약 18개, 19개 공정인데 이 공정 위에서 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양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이 바닥이 제대로 보양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상처를 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바닥을 하면 좋겠다 라는 건데, 그러면 정해졌죠. 바닥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되 아까 우리 벽하고 천장을 볼 때랑 똑같이 물자국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닥에 물자국이 있었다는 건 반드시 누수자국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바닥을 까내고 났을 때 흔히 말하는 우리 온수배관이라고 하는 엑셀 배관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하수가 역류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바닥의 훼손 정도나 오용을 보는 게 아니라 물자국을 확인해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닥하고 벽 천정을 잘 봤다라고 하면 창호, 흔히 말하는 샤시, 그 다음에 문짝류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 집의 창호를 교체할 시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잘 판단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아파트가 분양을 해놓고 15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15년이 넘었다, 그러면 15년 기점을 가지고 내가 한 5년 정도는 적어도 이 집에서 살 것이라고 보면은 그냥 창호는 인테리어 필름으로 리폼을 해도 되고, 적어도 최소한 20년이 넘었다 하면 이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실제로 그 창호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호는 교체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각 방마다 있는 그 문짝류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욕실에 2개 정도는 문짝은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욕실은 주로 이제 물이 많이 튀니까 발포문인 경우에는 바닥 밑에가 많이 뿔거나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리폼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우리 집이 분양을 해놓고 15년이 지난 아파트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면 가장 판단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바로 주방입니다. 우리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방이 가장 그 센터, 어떻게 보면 이 인테리어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방을 새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느꼈을 때, 그 직관했을 때 이 아이를 내가 5년 동안은 데리고 살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아이를 10년 동안은 데리고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필름으로 리폼하고, 아니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싱크볼이나 수전 정도 교체하는 거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주방도 새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엔 욕실이죠. 욕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법이라든지 타일의 클래스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300만원씩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 욕실이 깨끗하다라고 하면 가볍게 청소하고 또 위생도기 정도 이렇게 수선하는 정도로 사시면 되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드라마틱하게 변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웬만하면 조명은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시면 붙박이장인데, 붙박이장은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아니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수납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집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까 벽이나 천장, 바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인테리어를 할 때도요,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배, 마루, 필름, 그리고 주방, 욕실, 조명,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인테리어를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 상태로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예산을 얼마를 세워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